힘든 시기를 버티고 제 나름대로 극복했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저는 결혼한 지 7년차 되는 주부입니다. 지극히 평범하게 자랐고 집안 환경도 여느 집 다를 것 없이 부모님 밑에서 바르게 크려고 노력했습니다. 가진 건 없어도 정말 성실함 하나는 최고인 남편은 고등학생 때 부모님 두 분 다 사고로 잃고 여동생을 본인이 건사하며 자란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도 사정을 아셨을 땐 너 고생했다가 아닌 저런 사람이 진국이라며 엄청 좋아하셨죠. 새벽부터 나가 야채 떼어서 돌아다니며 식당에 납품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거의 새벽 3시면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결혼 후에 한 번도 투정이나 힘들다고 말한 적도 없고요. 그런 점이 너무 믿음직스러웠어요. 그렇게 여유롭지가 않은 경제 상황이라 아이는 하나만 낳고 싶었던 저였지만 남편의 그런 성실한 모습에 굶어 죽이진 않겠다 싶어 하나 더 만들어 아이는 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여동생을 거의 자식처럼 생각하고 아낍니다. 매일 전화하고 자주 보고 여동생 결혼하던 날은 거의 펑펑 울더군요. 본인이 키우다시피 했으니 그런 마음이 이해가지 않았던 것도 아니고요. 저도 많이 위로해줬습니다. 정말 고생 많았다고. 이제 책임감 조금 내려놓고 우리 행복하게 살자고요. 그러겠노라 했습니다. 그렇게 아가씨가 결혼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을 때 전화가 왔습니다. 도저히 못 살겠다고요. 남편 술버릇에 손버릇까지. 남편 눈이 뒤집히더니 시누이 데리고 집으로 왔더군요. 이해했습니다. 그렇게 며칠 있으니 찾아왔더군요. 데리고 간다고요. 죄송하다면서. 남편 그렇게 화내는 걸 처음 봤습니다. 한 번만 더 손대면 같이 죽는다고요. 그렇게 마무리되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몇 주 지났을까요? 또 못 산다고 난리를 치더군요. 남편이 또 데리고 왔어요. 집으로요. 정말 착한 사람이고 뭐든지 저한테 의논했던 사람인데 저한테 말 한마디 없이요. 애착이 강해서 그러겠거니 하며 이해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길어지니 정말 힘들더군요. 직업도 없는 데다가 낮에는 나가지도 않으니 정말 곤욕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애들을 돌봐주는 것도 아니고요. 예뻐만 할 줄 알지 케어는 할 생각 안 하더라고요. 결국 제가 케어해야 할 사람이 한 명 더 늘어났죠. 결국 이혼했습니다. 그리고 정리해서 아예 저희 집으로 들어왔어요. 정말 결사반대를 했는데 남편도 물러서지 않더라고요. 눈앞에 둬야 조금 마음이 놓일 것 같다고요. 그래서 길게는 안 된다. 그리고 있는 동안 해야 할 일은 같이 좀 했으면 한다고 말했어요. 제가 무슨 식모도 아니고 밥 차리고 빨래해주고 청소하고 다 하는 거 보면서도 손 하나 까딱을 안 했거든요. 그랬더니 자기가 잘 말한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같이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딱히 변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본인도 눈치가 보였는지 뭐라도 하려고 하더니 편해지니 그냥 늘어져서 잠만 자고 밥 먹고 그러다가 밤에 나가고 남편 출근 전에 딱 들어오고요. 남편은 늘 피곤해서 세상 모르고 자지만 애들 때문에 잠기 밝은 저는 꼭 깨요. 애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남편과 얘기할 때 새벽에 다니는 것 좀 못하겠음 한다니까 지금 마음 둘 곳 없어서 친구들 만나 노는 거라고 좀만 이해하라고 하더라고요. 맨날 저만 이해해야 하고 저만 참아야 하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간만에 하루 쉬는 날이었고 친구들과 한잔한다며 나갔습니다. 1년에 그런 일 5번 있을까 말까 한 사람이라 저도 그냥 기분 좋게 보내줬고요. 그런데 그날 저녁 아가씨가 술 먹고 들어왔어요. 기분 좋게 취해와서는 둘째 아이 들고 비행기를 태워준다며 들고 이리저리. 마음이 불안해서 정말 짜증났어요. 또 어디서 술을 마신 건지 몸에 담배 냄새, 쾌쾌한 냄새들. 진짜 너무 화가 나서 둘째 아이 확 뺏어서 술 드셨으면 들어가서 자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기분 나빴나 봐요. 조카를 이뻐하는데 뭐 그렇게 쌍심지 켜냐면서요.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많았으나 그냥 참았습니다. 다음날 남편이 뭐라고 하더군요. 애 무안 좋냐면서요. 그래서 상황 설명하니 되려 제가 이해 안 된다는 눈으로 쳐다봤어요. 진짜 처음으로 이 사람과 결혼한 걸 후회했습니다. 그렇게 남편 출근하고 느지막한 오후에 일어나서 밥 좀 달라는 아가씨 보니 열통이 터지더군요. 그래서 직접 좀 해먹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밥 퍼서 반찬 꺼내주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하더군요. 그러기에 어려운 게 아니면 직접 하면 되지. 왜 저한테 다 해달라 하시냐 하니
집에서 살림하는 사람이 그거 하나 못 해주냐며. 오빠는 나가서 개고생을 하는데 어쩌고 저쩌고. 듣고 싶지도 않았고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어릴 적부터 오빠가 부모 없이 자라는 것에 대한 불쌍한 마음 때문에 너무 오냐오냐해서 버르장머리 개념이 너무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냥 가끔 봤었고 얼마 뒤 결혼도 했기에 제가 몰랐던 것이죠. 그날 저녁 남편한테 화냈어요. 도저히 같이 못 있겠다고요. 그리고 지금 생활비 한 푼 안 내고 생활하고 있는데 부양까지 해야 되냐고. 적어도 얹혀서 사는 거면 생활비는 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지금 우리 살림에 애들한테 들어가는 돈 아끼고 있는데 얼마나 집안이 경제적으로 힘든 줄 알기는 하냐고요. 그랬더니 더 열심히 해서 갖다 준대요. 참 어이가 없었죠. 다음날 직접 말했어요. 아가씨 일 좀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집에 있으면 너무 무료하고 우울한 생각만 나니 밖에서 일하면서 활기도 좀 얻고 하라고요. 그랬더니 눈치는 빠른지 생활비 안 준다고 눈치 주는 거냐 하더군요. 그랬더니 알아볼게요 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부터 밤에 나가기 시작하더군요. 그리고 술에 취해 들어오고요. 남편이 왜 자꾸 술 마시고 새벽에 들어오냐고 추궁하니 노래방 도우미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생활비 안 준다고 눈치 줘서요. 또 난리가 났어요. 그러기에 애한테 왜 닥달해서 이상한 것까지 하게 만드냐고요. 지금 이혼하고 심적으로 힘든데 꼭 그래야겠냐고요. 정말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인내심에 한계가 왔었거든요. 그냥 너희 둘이 살아라 하고 애들이고 뭐고 그냥 짐 쌌어요. 뭐 하는 거냐고 뜯어 말리는 것 단호하게 뿌리치고 일단 나왔습니다. 그런데 갈 곳이 없더라고요. 친정도 멀고 가진 돈도 얼마 없고요. 그래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정말 평생 이러고 살아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날은 그냥 찜질방에 가서 잤어요. 계속 오는 전화는 꺼버렸고요. 근데 그러고 나니 애들 걱정이 되더라고요. 다음날 그냥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아가씨가 이혼할 것처럼 나가더니 벌써 오셨네 하고 비꼬더군요.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냥 투명인간 취급했어요. 남편과도 같이 안 자고 애들 방 만들어 놓은 곳에서 애들이랑 같이 자고요. 그렇게 며칠 지내다가 남편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이해하고 살아야지. 늘 저렇게 일만 하는 사람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장 봐서 저녁 맛있게 차렸는데 연락이 왔어요. 오늘 좀 늦는다고요. 밥 먼저 먹으라고. 김 빠졌지만 내일 먹으면 되니까 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아가씨랑 같이 들어오더군요. 고기 냄새 풍기면서요. 뭐하고 왔냐니까 밖에서 우연히 만나서 저녁 먹고 들어왔대요. 진짜 그 순간 폭발했습니다. 그럼 그렇다고 말을 하면 되지. 그리고 나는 사람도 아니고 너희들만 애틋하고 너희들만 가족이냐고요. 정말 눈 뒤집혀서 이번에는 애들 데리고 나와버렸죠. 어차피 아직 학교 가는 애들도 아니고 큰애 유치원에는 그냥 사정 생겼다 하면 되니까요. 계속 잡는 거 소리 꽥꽥 지르니 동네 사람들한테 창피했는지 그냥 놔주더라고요. 그 길로 친정 갔어요. 그리고 자초지종 얘기했더니 아빠 엄마 그 사람 편 들더군요. 그렇게 성실한 사람이 부모 없이 컸는데 가족에까지 깊다면서요. 화나서 나는 가족 아니냐면서 소리쳤어요. 애들한테는 미안했어요. 뭐가 뭔지도 잘 모를 텐데 자꾸 화내는 엄마 모습 보이기가 미안했죠. 다음날 바로 남편이 찾아왔어요. 미안하다고 제발 집에 가자 하는 거 절대 싫다고 했죠. 아가씨가 사과하고 앞으로 구체적인 뭔가가 없으면 당신이랑 못 산다고요. 그리고 여태 있었던 일, 느꼈던 감정, 서운했던 거 다 말했어요. 속이 시원했어요.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나니. 그러니 알 수 없는 표정으로 돌아갔어요. 솔직히 겁났어요. 진짜 처자식 버리고 여동생이랑 둘이 사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그렇게 이틀인가 지났을 때 아가씨와 함께 찾아왔어요. 엄마 아빠한테 자리 좀 비켜주실 수 있냐고 정중히 묻더니 아가씨랑 둘이 사과하더군요. 미안했다고요. 그리고 앞으로 일할 거고 생활비도 낼 거고 좀 자리 잡힌다 싶으면 꼭 나가겠다고요. 없는 살림에 결혼하고 이혼하고 그 와중에 어찌어찌 까먹은 돈이 좀 있어 당장은 여유가 없다고요. 그래서 집안 살림에 대한 것들 약속하고 남편도 더 신경 쓰겠다 약속하고 그렇게 다시 집에 들어갔습니다. 제 복수가 성공한 셈이었어요. 그날 이후에 밥이나 설거지 담당은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하기 싫어하는 표정, 눈에 훤히 보이지만
그도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줘서 고마워요. 낮에는 자기가 원래 했던 미용하고 있어요. 나이 먹고 남 밑에서 일하기 싫다고 자기 샵 차릴 거라고 하더니 이제 좀 현실을 알고 취직해서 돈 벌고 있어요. 남편도 너무 오냐오냐 했더니 결국 좋아진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이제는 조금 알았는지 엄하게 하려고 하고요. 뭐 물론 완전 변한 건 아니지만요. 그렇게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친구들은 아가씨랑 같이 산다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지 않냐고 엄청 저를 걱정하고 불쌍해해요. 전 그래도 나름 만족하고 있습니다. 성실히 자기 일 열심히 하며 한눈은커녕 여자는 나밖에 없다고 하는 남편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들, 그리고 내가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는 내 집이 있다는 사실만으로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